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토지 사재기, 부자들은 주택을 사재기, 서민들은 부동산 폭락 맹신, 무주택자, 유주택자들이 살 길은 이라는 제목하에 오늘도 한번 강의를 한번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순서인데요. 깃발, 재벌 대기업의 토지 사재기, 부자들의 주택 사재기, 통계의 의미.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놀수태제하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르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든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이죠. 이 속에 나오는 문구 중에 가장 멋있는 문구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니 웬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를 부동산과 접목하느냐라고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죠. 하지만 여기 시에 나오는 깃발하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살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 속에 나오는 깃발의 의미하고 부자의 의미와 부동산 부자들의 의미를 믹싱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에서 깃발의 의미는요. 표면적으로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의미하고요. 이면적으로는 이상향을 향한 작은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깃발의 이상향은 바로 해원, 즉 바다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깃발은 깃대에 매달려 있으므로 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깃발에 매달려 있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역설법입니다. 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빗대서 노래한 것이지요. 부자의 꿈, 부동산 부자의 꿈, 또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는 싶은데 또한 갖지 못하는 서민의 꿈 아닐까요? 그래서 이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부자의 꿈이 좀 일치되는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요. 되고 싶어도 쉽게 되지 못하는 그런 꿈이죠. 그래서 주택을 가지지 못한 자, 부자가 아닌 자,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또 쉽게 부자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서민들은 이 부동산은 단지 하나의 악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감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 감정이 더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들이 이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이에 재벌가, 대기업 등은 땅을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면 부자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주택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투기꾼이라고 하고죠. 저러한 대기업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졌죠. 그런데 부동산은 오를 때는 몇억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몇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봐라.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내가 말했지. 내 말이 맞지. 내 말을 믿어라. 집 사지 마라. 부동산 폭락한다. 마치 이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는 소리 없는 슬픈 아우성 같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은 2007년도에 51억 3,100만 제곱미터였는데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92억 5,300만 제곱미터입니다. 즉 1.8배가 증가되었고요. 기업들 중에 상위 1%의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요. 2007년도에 25억 7천만 제곱미터에서 2017년에는 61억 8,20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약 2.4배가 증가하게 됐지요. 전체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서 상위 1%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50.1%에서 무려 66.8%로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한민국 전체 법인 토지 중에 상위 1% 법인이 가지는 부동산, 토지의 비율이 무려 66.8%라는 거죠. 또 지난 10년 동안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를 상위 1% 재벌과 대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는요, 이 부자들의 주택 사재기입니다. 상위 1% 부자들이 1인당 주택 보유량이 2007년도에는 3.2채에서 2017년에는 6.7채로 2배 정도가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상위 10% 부자들의 1인당 주택 보유량도 2007년에는 2.3채에서 2017년도에는 3.3채로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보면 좀 무섭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그중에 부자들은 주택을 사모으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위 10명이 무려 3,756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1위가 광주에 사시는 분이 1,659채를 소유하고, 2등이 창원에 사시는 분이 700채를 소유하고, 3위가 광주에 사시는 분이 605채를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위 10명 중에 상위 3명, 1등, 2등, 3등이 총 2,954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3명이 주택 3,000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같아요. 대구나 부산이나 강의를 가다 보면 그 KTX 있는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죠. 그 속에 봤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 하니까 그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등이 한 1,000채 정도, 2등이 800채 정도 이렇게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택을 사모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집을 사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강의를 많이 좀 해드렸죠. 이러한 자료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에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죠. 이러한 통계를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부동산의 폭락?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또 생각하십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부동산 양극화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요? 그러한 사이 여러분이 혹시 유치아님의 시, 이 시의 깃발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안 사셨고, 몰랐기 때문에 안 사셨고, 부동산 지식과 지혜,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가지고 혹시 못 사신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 중에서 부동산은 폭락한다, 부동산은 떨어진다, 그거 봐라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그랬지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믿고 그 말에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전세가 좋아라고, 나는 전세로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동산의 억지로 외면하지는 않았을까요?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사지 못했다면 이제 돈을 모으시면 되죠. 또 부동산을 몰랐다면 이제 배워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반응입니다. 무조건적인 부동산 안티에 찬성하고 부동산 안티에 환호하는 사이 그들과 비슷하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친티에 찬성하고 환호하는 사이 그들과 또 비슷하게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말은 폭락론자들을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폭등론자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도 도도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부동산에 부와 내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동산이란 사물은 있는 그대로 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안티라면 왜 부자들은 부동산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왜 재벌과 대기업들은 이렇게 부동산을 사모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서민들은 부동산 폭락론자들의 말에 환호를 하고 좋아할까요?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깃발은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깃발은 태생적으로 깃대 위에 있어야 하므로 깃발은 꺾이지 않는 이상 바다로 갈 수 없습니다. 슬픈 역설법이지요. 그러나 깃발은 깃발일 뿐이고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운명까지도 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 주변에 저의 강의를 듣고 수많은 수강생들이 깃발을 꽂힌 깃발의 삶이 아닌 바다에 나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나 한번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와 같이 호흡하고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얻었고 월급쟁이 인생에서 부동산으로 조금씩 불을 일구어 나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마냥 부동산을 통해서 돈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들도 돈만 추구하고 돈만 벌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저 싫어합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람다우셔야죠. 불을 일구어 나가더라도 사람다운 모습으로 불을 일구어 나가야죠.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된다? 강하고 오래가고 부가 불을 세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벼락치기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투자는 일시적인 부자는 만들어줄 수도 있다 할지언정 영원한 부자 또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이 되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같은 현실이 바로 나에게 다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다로 가는 그러한 깃발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의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